오늘 나가는 부분이 VRF 2탄이죠. 뭐 어쨌든 VRF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오늘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VRF를 이용해서 뭐 MPLS VPN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 지금 뭐 우리가 VXLAN을 할 때 L3를 하기 위해서 VRF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기술을 아셔야지 거기에서 이제 VRF가 동작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MPLS VPN을 하게 되면 VRF를 만들고 나서 BGP를 이용을 해서 RD하고 RT 값이라는 걸 세팅해서 서로 간의 네트워크 정보를 전달시키고 하는 걸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MPLS L3 VPN 과정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VRF 라우터 한 대가 있을 때 그 라우터 한 대 내에서 VRF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VRF하고 글로벌, VRF 라우팅 테이블이 있고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이 있었죠. 그때 VRF하고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 간에 어떻게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죠.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봤더니 스태틱 루트를 사용을 해서 글로벌하고 VRF하고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라우터가 있고, 라우터에 당연히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하고 글로벌 F5 테이블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VRF를 만들게 되면 VRF 라우팅 테이블하고 그 다음에 VRF 포워딩 테이블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터페이스를 할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 안에는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도 없는 상태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글로벌의 인터페이스를 로셧다운 시켜서 한 장비하고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VRF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쪽에 해당 인터페이스를 나는 VRF A 포워딩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해당 장비들하고 연결한 인터페이스 이제 노셧다운 시키게 되면, 우리가 왼쪽에 있는 장비는 VRF A 하고 연결되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장비는 글로벌 하고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패킷이 들어옵니다. 자, VRF 인터페이스 쪽에서 패킷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소스 IP 어드레스하고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가 뭔지를 봤더니, 소스 IP 어드레스는 1.1.1.1 IP 어드레스고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가 글로벌 쪽에 연결되어 있는, VRF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쪽에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가 가지고 있는 5.5.5.5라고 하는 IP예요. 그러면 저 소스 IP하고 데스티네이션 IP하고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만 되겠죠. 우리가 그 전에 VRF1 강의 시간에서 R3에 VRF R1을 만들어서 R1하고 연결시키고, VRF R2라는 걸 만들어서 R2하고 연결하고, R4를 만들어서 밑에 R4하고 연결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옆에 L3 스위치 5가 있거든요. 이 스위치 5를 글로벌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EIGRP 100번이, R3에서 EIGRP 100번이 지금 현재 글로벌에서 돌고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이었죠. 저희가 EIGRP 100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패밀리 IP 버전 4 VRF R1에 가서는 AS 번호 10번으로, 그 다음에 어드레스 패밀리 IP 버전 4 VRF R2 쪽은 오토노 시스템을 20번으로 해서 R1 따로 R2 따로 네이버를 맺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에서는 지금 현재 EIGRP 100번이 돌고 있는 거니까 스위치 5랑 EIGRP 100번을 돌리도록 하죠. R3하고. 그래서 스위치 5부터 먼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루프백 제로의 IP 어드레스 5.5.5.5 25.25.25.25. 이제 얘가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기가빈 0/0을 노셧다운하고 스위치 포트, 그 다음에 스위치 포트 모드를 액세스로, 그 다음에 스위치 포트 액세스 VLAN 100번, VLAN 100번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VLAN 100번 들어가서 IP 어드레스 10.10.100.1 100.100으로 하죠. 100.100 25.25.25.0
no shut. 그 다음에 라우터 EIGRP 100번 네트워크 0.0.0.0.0에서 다 돌리도록 하죠. 그리고 노트 서머리. 좋습니다. 그리고 do show VLAN 해서 VLAN 100번 0/0번에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3에 들어가서 인터페이스 기가빈 0/3번 IP 어드레스 10.10.100.1 얘를 100.3으로 하죠. 100.3 25.25.25.0 no shut. 그 다음에 라우터 EIGRP 100번 네트워크 0.0.0.0 노트 서머리.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봤더니 글로벌에서 지금 현재 스위치 5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는 글로벌 인터페이스니까 글로벌 인터페이스에서 네이버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IP, EIGRP, 네이버.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5.5.5.5가 라우팅 테이블에 생성이 됐겠죠. CIP 루트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에 EIGRP로 5.5.5.5 32비트 네트워크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R1하고 R5 VRF R1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스위치 5하고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R1이 5.5.5.5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위치 5가 1.1.1.1이라는 네트워크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R3에서 모든 VRF하고 글로벌 쪽에 다 디폴트 루트를 던져서 일단은 모든 패켓을 R3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R3에서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R3에서 먼저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어드레스 패밀리 IP 버전 4 VRF R1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전달해 줘야 돼요? 디폴트 루트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EIGRP는 디폴트 루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없죠. 디폴트 네트워크를 사용하거나 서머리를 사용하거나 스태틱을 만든 다음에 리디스트리뷰트를 하거나 이렇게 구성을 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설정하는 건 의미가 없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인터페이스 기가빈 0/0에 가서 그냥 간단하게 나는 모든 네트워크를 0.0.0.0에 0.0.0.0 디폴트 루트로 서머리에서 전달하겠다 라고 해서 IP 서머리 어드레스 EIGRP 그쪽은 10번이 돌고 있죠. EIGRP 10번에 대해서 나는 서머리를 하겠다. 0.0.0.0.0에 0.0.0.0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기가빈 0/1번 그쪽은 EIGRP 20번이 돌고 있죠. 그래서 IP 서머리 어드레스 EIGRP 20번 0.0.0.0 0.0.0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기가빈 0/3번 들어가서 그쪽은 EIGRP 100번이 돌고 있죠. IP 어드레스 서머리 EIGRP 100번 0.0.0.0 0.0.0.0 자, 그런가 하면 이제 OSPF가 돌고 있는 밑에 R4 쪽은 OSPF는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의 디폴트 루트를 리디스트리뷰트 할 수가 없도록 만들었죠. 그 대신 자기가 디폴트 루트를 생성해서 뒤쪽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지네이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자기가 디폴트 루트 경로가 있는 경우죠. 그죠? 없는 경우는 always 옵션을 통해서 항상 디폴트 루트를 전달하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라우터 OSPF 1번 VRF 안 줍니까? 이미 OSPF 1번은 VRF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VRF까지 줄 필요 없어요. 그냥 프로세스 1번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지네이트 always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장비에 디폴트 루트 경로가 생성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R1에서 CIP 루트 그래서 EIGRP로 디폴트 루트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R2도 마찬가지로 CIP 루트 했을 때 디폴트 루트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R4도 OSPF로 디폴트 루트를 받아야 되죠.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지네이트에서 만들어진 것은 디폴트 루트를 리디스트리뷰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걔를 생성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타입 5 또는 타입 7으로 전달이 되게 되죠. 디폴트 루트 경로가 타입 5로 익스터널 정보로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위치 5에 들어가서도
디폴트 루트가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봤더니 디폴트 루트가 생성되어 있군요. 자, 그러면 R3는 R1하고 R2하고 R4하고 스위치 5하고 전부 네이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네트워크를 자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VRF 테이블에 있든 글로벌 테이블에 있든. 그런가 하면 각각의 장비들은 모든 패킷은 전부 다 어디로? R3로, 걔가 전부 다 디폴트 루트를 전달했으니까 다 R3로 패킷을 보내주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R3에서만 경로를 잡아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R3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는 뭘 하려고 합니까? R1의 루프백하고 스위치 5의 루프백이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IP 루트 스태틱으로 통신하려고 하는 거니까 VRF R1에 경로를 만들어 줘야 돼요. IP 루트 VRF R1에 어떻게 경로를 만들어 줍니까? 누구에 대해서? 5.5.5.5의 32비트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해 줍니다. 그때 내가 25252525에서 32비트 네트워크를 어디로 보내도록 만들어야 돼요? 기가빈 0/3번으로 던지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VRF R1이라고 하는 애 테이블 안에는 자기가 포워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는 기가빈 0/0번밖에 없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로 선언을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인터페이스로 스태틱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 두 번째 넥스톱을 지정하는 방식이 있죠. 넥스톱이 몇이에요? 10점, 10점, 100점, 100이죠. 그렇죠? 스위치 5의 SVI 인터페이스. 그럼 10점, 10점, 100점, 100으로 보내라 라고 선언을 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do showIP 루트 하게 되면 VRF 테이블 봐야 되죠. showIP 루트 VRF R1 테이블 정보를 보면 10점, 10점, 100점대에 대해서 넥스톱을 지정한 게 테이블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 넥스톱에 대해서 리처빌리티가 보장돼야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가죠. 그런데 10점, 10점, 100점대에 대해서 라우팅 테이블에 없으니 5.5.5.5의 32비트 네트워크를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5.5.5.5는 10점, 10점, 100점, 100으로 보내라 그랬는데 해당 넥스톱이 라우팅 테이블에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보자는 얘기죠. IP 루트 VRF R1에 5.5.5.5의 32비트 네트워크를 스태틱으로 만드는데 넥스톱이 10점, 10점, 100점, 100이다. 그런데 이 10점, 10점, 100점, 100을 너 VRF 테이블에서 찾지 말고 글로벌 테이블 맨 마지막에 글로벌 옵션을 통해서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에서 넥스톱을 찾아라 라고 해서 글로벌이라고 하는 옵션을 추가로 줍니다. 그러면 do showIP 루트 VRF R1에 들어갔을 때 5.5.5.5의 32비트 네트워크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R1에서 패킷이 들어왔어요. R3로 패킷이 들어왔으면 VRF가 받겠죠. 그리고 VRF가 받았을 때 5.5.5.5가 데스티네이션입니다. 그러면 10점, 10점, 100점, 100으로 가라고. 그 다음에 10점, 10점, 100점, 100이 여기 라우팅 테이블에 없지만 걔는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해서 보내라 라고 했으니까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에는 누가 있어요? do showIP 루트 했을 때 10점, 10점, 100점 0네트워크가 다이렉트 커넥트로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패킷을 전달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글로벌이라고 하는 옵션을 통해서 VRF에서 들어온 것을 어디로? 글로벌 인터페이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에서
스위치 5에서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VRF 인터페이스로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쵸? 이제 반대쪽으로도 가야지 서로 간에 통신이 될 테니까. 그래서 IP 루트 VRF에다 만드는 게 아니니까 VRF 옵션은 필요 없고요. 1.1.1.1에 25.25.25.25 얘는 넥서만 지정을 해보죠. 누구한테 가라? 10.10.13.1한테 가라. 그리고 나서 do show IP 루트 하게 되면 1.1.1.1이라는 것이 라우팅 테이블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왜? 얘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테이블에서 10.10.13.1이라는 애를 찾으니까 걔는 VRF 라우팅 테이블에 있지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에는 넥섭에 대한 정보인 10.10.13.1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라우팅 테이블에 못 내려갑니다. 아하, 그러면 얘도 똑같이 뒤에 VRF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해서 가라 라고 해서 VRF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문제는 VRF가 없네요. 옵션에 VRF가 없습니다.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냥 VRF 옵션을 주자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글로벌에서 없어요. 그러면 글로벌에서는 어떻게 패킷을 전달을 시키느냐 한번 보도록 하죠. do show IP interface brief 해서 정보를 보면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은 구분을 했죠. 라우팅 테이블은 VRF의 라우팅 테이블,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돌고 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보여라. 그런 경우에 VRF라고 하는 옵션을 안 줘도 모든 인터페이스가 다 나타나죠. VRF로 할당한 인터페이스, VRF로 할당하지 않은 인터페이스 전부 다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VRF-A를 R1을 포워딩하는 용도로 만들든 VRF-R2를 포워딩하는 용도로 만들든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전부 다 이네이블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가상화시킨 것은 아니죠. 그냥 테이블로 분리했을 뿐이에요. 테이블로 분리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라우터 입장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 되어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나는 기가빈 0/0도 있고 0/1도 있고 0/2도 있고 0/3도 있어. 그런데 0/0은 라우팅 테이블, 라우팅하고 포워딩 테이블에 대해서 VRF R1용으로 돼 있을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해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걔는 VRF 포워딩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IP 루트 1.1.1.1 25.25.25.25는 기가빈 0/0으로 보내라. 그리고 10.10.13.1로 보내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do show IP 루트 해서 정보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인터페이스를 주게 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상화를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라우터에서는 인터페이스 정보까지 주면 스태틱 라우팅 테이블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10.10.13.1로 보내기 위해서 얘는 어딨어? 기가빈 0/0에 있군. 그럼 기가빈 0/0 쪽으로 ARP를 던져서 ARP에 대한 응답이 들어오게 되면 걔에 대한 맥을 달고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VRF 쪽에서도 인터페이스로 지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진 않죠. VRF 입장에서는 자기가 포워딩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가 뭐밖에 없어요? 기가빈 0/0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0/1로 지정하거나 0/2로 지정하거나 해봤자 그쪽은 자기가 포워딩하기 못하는 인터페이스인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는 패킷을 포워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RF에서 트래픽이 들어온 애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에서 참조를 해서 포워딩해라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 글로벌에서 VRF로 포워딩할 때는 글로벌 라우터 입장에서는 모든 인터페이스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지정을 하게 되면 VRF 인터페이스 쪽으로도 패킷이 포워딩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R1에서 핑
5.5.5.5 소스를 룩백 제로 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서로 간에 핑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통신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누구하고 VRF하고 글로벌하고 서로 간에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PBR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PBR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패킷이 들어왔을 때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하면 데스티네이션이 없겠죠. 누구니까? 이쪽에 있는 애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글로벌로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패킷을 보냈는데 패킷의 소스가 2.2.2점이고 데스티네이션이 글로벌에 있는 5.5.5.5라면 이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하지 말고 바로 어떻게 하자?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 참조해서 포딩하자.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은 VRF 쪽을 거쳤다가 이제 글로벌 라우팅 참조해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PBR을 적용하게 되면 라우팅 테이블을 룩업하기 전에 우리가 PBR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패킷이 포워딩 되니까 VRF-A를 참조하지 않고 글로벌을 참조해서 바로 포워딩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글로벌에서 패킷이 들어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하지 말고 바로 VRF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해서 포워딩하자, 이렇게 가능합니다. PBR로. 그래서 서로 간에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2.2.2점이니까 R2겠죠. 그러면 모든 애들은 전부 다 R3로 패킷이 들어오니까 일단 PBR에 어떤 애들을 적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액세스 리스트 101번으로 하죠. 101번 퍼밋 IP, 일단 소스는 누가 되든지 간에 나는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데스티네이션 호스트 5.5.5.5로 가는 애에 대해서 나는 PBR을 적용하겠다 라고 해서 액세스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5에서 들어온 애를 R2로 보내기 위해서 또 액세스 리스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액세스 리스트 102번 퍼밋 IP any 호스트 누구한테 가는 2.2.2.2로 가는 애에 대해서 나는 PBR을 적용하겠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트맵을 만들어서 루트맵 R2라고 해서 만들죠. 여기에 매치 IP 어드레스는 101번에 매치가 되면 데스티네이션이 5.5.5.5면 셋 하는데 뭘로 셋해요?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 참조해라. 셋 글로벌. 그 다음에 루트맵 R 스위치 5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스위치 5라고 하죠. 스위치 5 해서 이번에는 매치 IP 어드레스 102 해서 목적지가 2.2.2.2라면 셋해라. 뭘로? 누구의 라우팅 테이블 참조해서 포워딩 해야 돼요? VRF R2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해서 포워딩 해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페이스 기가빈 0슬러시 1번에 들어가서 IP 폴리시 루트맵 누구를 적용해요? R1 걸 적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기가빈 0슬러시 3번에 들어가서 IP 폴리시 루트맵 스위치 5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PBR에 의해 가지고 저 위에 대상이 되는 애들에 대해서는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할 때 VRF 쪽에서 들어왔지만 글로벌 테이블을 참조해서 포워딩하도록 만들고, 글로벌에서 들어왔지만 VRF 걸 참조해서 포워딩하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R2에서 핑 5.5.5.5 소스는 룩백 제로. 오! 통신이 안되네요.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R3에서 스위치 5 아하, 얘를 잘못 적었군요. 그렇죠? 인터페이스 기가빈 0슬러시 1번 R2라고 해서 만들었죠. 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핑이 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핑이 안 갔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오히려 역효과로 더 좋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됐네요. 자, 그래서 PBR에 의해 가지고 패킷을 포워딩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이 아닌 다른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해서 포워딩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VRF하고 VRF는 원래 통신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걔네도 원래 통신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VRF끼리 특정 네트워크끼리 통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그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안 된다는 얘기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라우터 안에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이 있는 상태에서 VRF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VRF-A, VRF-B. 그래서 한 장비는 VRF-A하고 연결되고 한 장비는 VRF-B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내가 이쪽에 1.1.1.1하고 2.2.2.2하고 서로 간에 통신을 하게끔 하고 싶은데 패킷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쪽으로 포워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포워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반드시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을 거쳤다가 가야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거쳤다가 가도록 만드느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R1에서 잘못 눌렀습니다. R1에서 패킷이 들어온 것을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스위치 5로 가도록 만들고 스위치 5에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R1으로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R2에서 들어온 패킷은 PBR에 의해서 글로벌 라우팅 참조해서 스위치 5로 가도록 만들었고 스위치 5에서 들어온 애도 PBR을 적용을 해서 VRF R2에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해서 R2한테 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R2에서 패킷이 들어왔을 때 그 패킷을 어디를 참조해서 보내도록 하면 R3에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해서 가도록 하면 이미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에는 R1의 룩백 정보가 있죠. 무슨 말이야? 자, do show IP 루트. 그러면 일단 R1의 루프백에 대해서는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R2 입장에서는 PBR을 적용을 해 놓은 상태니까 PBR에 누구를 더 추가해 주면 돼요? PBR에 1.1.1.1로 가는 것도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해서 보내라 라고 해서 추가해 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나가야 되죠. 액세스 리스트 101번이었죠. 101번에 permit IP any 호스트 누구까지 추가해 줍니까? 1.1.1.1로 가는 애까지 PBR에 적용을 시켜서 걔에 대해서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 참조해서 포워딩 해라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R1에서는 5.5.5.5로 가는 애에 대해서 글로벌로 가도록 스태틱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추가해 줘야 될 겁니다. IP 루트 VRF R1에 그렇죠? 거기에 2.2.2.2에 25.25.25.25 2.2.2.2도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10.10.23.2한테 보내야 되죠. 근데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 참조해서 포워딩 해라 라고 선언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R1에서 들어온 애가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에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패킷을 포워딩 하도록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에 10.10.23.2가 없어요. 10.10.23.0 네트워크는 VRF R2의 테이블에 있지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에는 없다는 얘기죠. 아까 전에는 글로벌하고 통신하는 거였기 때문에 요 사이의 네트워크가 글로벌에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글로벌의 10.10.23.대에 대한 넥스톱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IP 루트
10.10.23.0에 25.25.25.0은 어디로 보내도록? R2로 보내도록 글로벌에 세팅을 해줘서 테이블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죠. do show IP root vref r1 R1 정보를 보면 2.2.2.2에 대한 정보가 없죠. 왜? 넥스톱에 대해서 글로벌을 참조해서 가라 그랬는데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에도 넥스톱에 대한 정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에 못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IP 루트 10.10.23.0에 25.25.25.0은 패스트 히던의 기갑이죠. 기갑인 0 슬러시 1번에 10.10.23.2로 가라. 이렇게 해서 글로벌에다가 인터페이스 스태틱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서 do show IP 루트 해서 23.0 네트워크를 테이블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do show IP 루트 vref r1에 이제 넥스톱에 대해서 글로벌에서 리처빌리티가 보장이 되니까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R1에서 핑 2.2.2.2 소스는 루트백대로 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이랑 PBR이랑 연동된 거죠. 다 스태틱으로만 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요. 전부 다 PBR로만 구성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든 아니면 PBR을 사용을 하든 자기네들끼리 VRF끼리 서로 간에 통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전에 앞단에서 배웠던 VRF 2의 첫 번째 시간 있죠? 그 첫 번째 시간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VRF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든 아니면 고객이 원하시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